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한정우입니다. 올해로 82이 되었고 병원 진료실에서만 50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인지건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치매 예방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이런 일 자주 겪으시나요? 방금 전에 들은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고 냉장고 문 열고 왜 열었는지 까먹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말이죠. 혹은 방 안에서 물건 찾다가 내가 이걸 왜 찾고 있었지? 이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이런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한 깜빡함과 치매 초기 증상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자꾸 생각 안 나요. 방금 하려던 말을 까먹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있는 특정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로 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곧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운 부위가 언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잇고 이름이 안 떠오르고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먼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꾸 잊게 되는 그 말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더 나아가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실천을 통해 뇌를 지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 중 정작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오늘 날짜를 자꾸 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인지 기능 중에서 시간 진압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작은 말 하나를 잊는 것이 얼마나 큰 경고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통해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뇌가 보내는 작고 조용한 신호, 그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우리 뇌는 매 순간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와 시간에 대한 기억은 뇌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뇌의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대화의 흐름,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같은 시간 감각 말이죠. 이걸 의학적으로 시간 진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진압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치매 초기 증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의사들은 MMS이라는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가장 먼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지금은 몇 월입니까? 오늘은 며칠인가요? 무슨 요일인지 아시겠어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 진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냥 깜빡한 거죠라고 말씀하시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나중에라도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 저하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들은 말이 금세 사라지고 심지어 오늘 날짜를 수차례 알려줘도 또다시 묻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된다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자주 잊게 될 때 의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걸까요? 바로 오늘 날짜와 요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현실과 나 자신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지 기능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사람 이름이나 단어보다 이런 시간 정보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계산이 빠른 분이라도 오늘 며칠이에요? 라는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거나 전혀 다른 날짜를 말한다면 뇌의 방향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런 증상은 해마, 측두엽, 전두엽 같은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이 몇 월인가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바로 답이 나오셨다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거나 헷갈리셨다면 지금이 바로 뇌 건강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뇌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깜빡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74세 여성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고 계셨습니다. 외출도 잘하고 손님 응대도 잘하시던 분이었지만 딸이 진료실에 데려온 이유는 반복되는 날짜 혼동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이 며칠인지 자꾸 몰라요. 전에도 약속 날짜를 착각해서 혼자 병원에 갔다 오신 적도 있어요. 인지검사 결과 시간 진압력 점수가 낮았고 초기 치매 가능성이 의심됐습니다. 다행히도 MRI상에서 해마 위축은 진행 중이었지만 비교적 초기에 해당했죠.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식사 전마다 달력 앞에 서서 오늘은 6월 2일 일요일이라고 소리 내어 3번 말하기. 이걸 가족이 함께 도와주는 방식으로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은 제가 날짜를 헷갈리면 바로 잡아줘요. 식당에 오는 손님 생일도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단순한 날짜 말하기 하나로 김 어르신은 기억력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 이만호 어르신은 68세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원칙적인 성격, 정리된 서재, 일기장까지 모두 완벽했지만 이상하게 날짜를 착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제 일기를 쓰는데 5월 18일이라 적었더니 아내가 5월 22일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며칠을 통째로 잊고 산 건가 싶어 충격이었죠. 검사상 경도인지장애, MRI는 정상에 가까웠지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상태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시간 일기였습니다. 하루 한 줄만 쓰는 겁니다. 2025년 6월 2일 일요일. 날씨 맑음. 기분 차분함. 3개월 후 그분은 요즘 하루하루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하셨고 심지어 손주 생일과 결혼기념일도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력이 돌아온 것 같아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정옥순 어르신 80세 뇌경색 과거력 있는 분입니다. 계절을 자주 헷갈렸고 오늘이 추석인가요? 지금 겨울인가요? 이런 질문이 잦았습니다. 손녀가 게임처럼 퀴즈를 내며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손녀와 함께 달력에 스티커 붙이기, 요일 맞히기 퀴즈를 하며 정 어르신은 점차 현실 감각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3개월 뒤에는 본인이 먼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지?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손녀가 박수를 치며 정답, 을 외치던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남산길 어르신 72세 남성입니다. 오랜 시간 택시 기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셨고 평소 뉴스도 잘 챙겨 보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르다며 뉴스 날짜를 자꾸 착각하셨고 일주일 전 사건을 어제 일처럼 말하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제 지하철 멈췄더라. 아니요, 아버지, 그건 지난주 일입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신문 루틴. 매일 아침 신문 상단의 날짜를 소리내어 읽고 그 날짜와 연결된 뉴스 하나를 기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 후 매일 아침 6월 2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 뉴스가 났더라.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놀라워했고 남 어르신은 내가 다시 세상에 연결된 느낌이 들어라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박금순 어르신 77세. 평생 살림만 하셨고 스마트폰 사용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가끔 요일을 틀리시고 아들 생일도 헷갈려서 스스로 자책이 심하셨죠. 그래서 딸이 음성 녹음 루틴을 만들어 줬습니다. 딸의 목소리로 엄마, 오늘은 6월 2일 일요일이에요. 짧은 메시지를 매일 들을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그걸 매일 듣고 따라 말하기 시작하시더니 2달 후 직접 스마트폰에 녹음을 남기시며 오늘은 6월 2일 날씨 맑음, 기분 좋음, 이렇게 스스로의 하루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던 가족들이 눈물을 삼켰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간단한 실천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꾸고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달력 앞에서 혹은 메모장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시 새겨보세요. 그 한 줄의 실천이 당신의 뇌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훈련이나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놓치기 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실천이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바로 날짜 말하기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소리 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6월 2일 일요일 오전 8시입니다. 이 말을 하루 3번만 반복하세요.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그리고 자기 전. 그렇게 3번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뇌는 귀로 들은 정보와 말로 표현한 정보를 더 깊게 기억합니다. 말하고 들으면서 두 개의 자극이 동시에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시간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노트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2025년 6월 2일 일요일, 오늘은 맑음, 기분은 차분하다. 이걸 쓰는 동안 우리는 날짜, 요일, 날씨, 감정, 시간 5가지 정보를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뇌에게 아주 좋은 통합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 중 한두 가지는 고정된 활동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 기상, 8시 달력 보기와 날짜 말하기, 10시 산책, 12시 점심, 오후 3시 신문 읽기. 이런 식으로 루틴을 정해두면 뇌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자책하지 말기입니다. 아, 또 까먹었네. 난 왜 이러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뇌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을 질책하는 부정적인 말은 오히려 기억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다시 기억하면 돼. 오늘은 2번 틀렸지만 내일은 1번만 틀릴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실천이 효과를 높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오늘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지?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그냥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뇌를 훈련시켜주는 대화입니다. 또한 이런 날짜 기억 루틴은 노인뿐 아니라 40대에서 50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업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으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분들에게도 이 루틴이 집중력 회복에 매우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지만 하루라도 쉬면 다시 습관을 되살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치하듯이, 식사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고 확인하는 것. 그게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습관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작고 사소한 반복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사실 뇌는 아주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규칙, 반복, 예측 가능한 흐름. 이 세 가지가 우리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기억의 중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날짜 말하기, 시간 일기, 루틴 실천 같은 행동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냥 위안일 뿐 아닐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여러 연구와 논문들이 이 단순한 실천이 실제로 뇌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연구는 미국 NIH, 즉 국립보건원 산하 뇌건강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6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루 3번 날짜 확인 루틴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그룹은 진압력, 단기 기억력, 주의력 항목에서 실천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 21%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의미 없는 반복 같아 보여도 뇌는 현재를 인식하는 행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정신의학팀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7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시간 루틴 실천 그룹과 비루틴 그룹으로 나눠 12개월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루틴을 지킨 그룹은 뇌의 해마 위축 속도가 현저히 느렸고 우울증, 불안감, 수면 장애 점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기억력과 감정 안정이 함께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뇌는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한두 번의 자극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더 깊은 인지적 각인을 남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크게 외치는 말보다 매일 조용히 속삭이는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듯이 뇌도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억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흐트러지는 습관이 모여 어느 날 큰 틈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하루하루 다잡는 루틴이 그 틈을 다시 메워줍니다. 기억력은 감정, 수면, 식습관, 활동성 등 모든 생활 리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루틴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는 대신 오늘은 6월 2일 일요일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식사 전 휴대폰을 보는 대신 오늘의 날씨와 기분을 한 줄 메모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익숙해지면 뇌는 여러분의 하루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날짜를 말하고 간단한 일기를 쓰는 분들이 6개월 후 훨씬 더 또렷한 눈빛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요즘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루하루가 흐리지 않고 선명해요. 이보다 더 뿌듯한 말이 있을까요? 뇌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게 해주는 건 바로 반복과 꾸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는 법을 넘어서 뇌가 보내는 첫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날짜, 요일, 시간. 이 세 가지를 자주 잊는 건 그저 깜빡한 것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하루 1분만이라도 실천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 배운 실천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침마다 날짜를 소리 내어 말하기, 한 줄 시간 일기 쓰기, 매일 반복되는 생활 루틴 만들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뇌는 약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기억을 지키게 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당신은 지금 뇌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날짜를 한번 적어 보실래요? 예, 2025년 6월 2일 일요일 기분 맑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